이 과제는 대구 경북 지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 또는 이주를 예정하거나 희망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와 관련된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교육장에 모이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실제감이 높은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한국 정주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과제는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는 교육자료방과 과제 해결 활동방 두 곳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자료방에는 메타버스 학습방, 자료활용방, 한국어 교육 학습방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e-learning 콘텐츠로 제작된 동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실시간으로 만나는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준비, 한국생활, 대학생활, 지역사회 정주 등 체계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한국어 교육 강의 내용은 우리 지역 사회의 적응과 정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적 한국어 교육에 앞서 메타버스 수업 전 메타버스 이해와 활용법을 학습한 후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다. 한국어 교육은 단계별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며 총 10주차 과정 총 60강 각 30분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교육 과정은 외국인 이주민, 특히 외국인 유학생들의 이주 단계에 맞게 총 3단계로 이주 준비 한국어 교육 단계, 이주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정주 한국어 교육 단계로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생애를 고려하면서 그리고 학습의 흥미와 현장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이주민이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 한국어, 유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한 알면 좋아요 e-learning 콘텐츠와 이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주를 돕기 위한 e-learning 콘텐츠를 제작하여 메타버스 교육자료방에 탑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대구 경북 지역 이주민 대상 과제 안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취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강 한국 취업 프로세스. 첫 번째, 한국에서의 취업. 두 번째, 직장 생활 및 모임 관련 어휘. 세 번째, 한국어 문법 활동. 네 번째, 과제 해결 활동 순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의 취업입니다. 한국은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 동안 일을 할까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관공서나 회사는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합니다. 낮 12시를 전후로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이 있고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무하며 보통 오후 6시가 되면 퇴근합니다.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을 경우 직장에 남아 시간 외 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일주일 동안 총 근무 시간은 52시간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총 52시간 이내여야지만 합니다. 이게 법적 근무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까지 회사를 가기 위해서 아침 출근길이 너무 많이 막히기도 하고요. 또 6시가 되면 퇴근길이 막히는 것도 우리 하나의 출근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낮 12시를 전후로 1시간 정도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의 모습들을 봤을 때 점심시간이 있고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어떤 근무 유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근무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조금 달라요. 첫 번째는 정규 근무입니다. 정규 근무는 근무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근무를 정규 근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할 총 근로 시간만 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탄력 근로 시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은 정규 근무라고 할 수가 있고요.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거, 이런 것들은 탄력제 근로 시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대부분 직장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는 주 5일제가 적용되지만 일터의 특성상 주말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평일에 쉬기도 합니다. 자, 혹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는 여러분 중에 이렇게 주 5일이 아닌 일터의 특성상 주말에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보통 현장직에 계시는 분들은 주 5일보다는 이렇게 일터의 특성상 주말에 일을 하거나 야간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한국의 근무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직장 생활은 2004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작을 하였고 근무 시간은 보통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지만 밤늦게까지 회사불이 꺼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일하는 만큼 직장에서의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 직장 동료 상사와의 점심 식사와 회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의 직장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장 생활들이 힘들어요. 가장 버티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 첫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고 두 번째 야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는 거, 세 번째 일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하는 거, 네 번째 피로가 쌓이는 거, 다섯 번째 월급과 연봉이 오르지 않는 것이 직장 생활에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여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에 다니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는 아까 전에 동료라든지 상사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야근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주말에 출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하는 것. 네 번째는 피로. 그러니까 우리 힘듦을 말하는 거겠죠. 피로가 쌓이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월급과 연봉 이 오르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학교라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가장 힘든 건 선생님도 마찬가지 1번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 겁니다. 아마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러분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대인관계, 그러니까 특히 한국인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월급과 연봉이 오르지 않는 거. 이거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은데요. 일을 하면 당연히 월급과 연봉이 올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 지치지 않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에 대한 것도 우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하기. 두 번째, 취미 생활하기. 세 번째, 쇼핑하면서 돈 쓰기. 네 번째, 퇴근 시간에 정확하게 퇴근하기. 다섯 번째, 혼밥, 혼술, 혼영 등 자기 시간 갖기. 여섯 번째, 동호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아까 전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이렇게 1위부터 6위까지 두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혼밥, 혼술, 혼영인 것 같은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신조어입니다. 줄임말이거든요. 혼밥은 혼자 밥 먹기, 혼술은 혼자 술 마시기, 혼영은 혼자 여행 가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장 생활에 지치지 않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답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선생님은 지금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마 선생님도 시간이 있다면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하기를 통해서 직장 생활 지치지 않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를 만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직장 생활에서 지치지 않으려면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아둘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급여, 그러니까 월급이나 연봉이겠죠. 근데 월급과 연봉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날이 있다. 바로 급여일이다. 한국의 직장인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급여를 받는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급여를 받는 것을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급여는 크게 기본급과 수당이 있다. 기본급은 일을 하고 받는 기본적인 급여이다. 그리고 수당은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상여수당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다. 한국의 직장인은 급여를 어떻게 받을까? 보통 한 달에 한 번 은행 계좌를 통해 받는다. 그런데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실제 지급되는 월급과 차이가 있다. 세금, 건강보험료, 정기적금 등을 급여에서 공제하기 때문이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급여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당연히 급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과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게 된다. 단순히 세금의 액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급여 액수가 많아질수록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자, 한국의 급여입니다.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이 월급 급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월급은 말 그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급여에는 기본금과 수당이 함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급여에는 세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돈과 내가 일한 돈이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은 나의 급여와 나의 세금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급여와 세금으로 나누어서 한국의 취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직장 생활 관련 어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직장에 가서는요, 회의를 하다, 업무 지시를 하다, 받다, 업무를 보고하다, 서류를 작성하다, 결제를 하다, 받답니다. 자, 대부분 사무직에 해당하는 직종들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업무,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일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지시를 받고 또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이 어때요? 라는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할 때는 반드시 서류를 작성하고 그리고 나의 직장 상사로부터 결재를 하거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의 직장 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현장직입니다. 현장직에서는 기계를 정비하거나 작동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정비하다라는 것은 잘 되는지 보는 것을 정비하고 작동하다는 온, 오프를 말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공구를 준비하다, 공구는 공장의 기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장에 필요한 기계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재고를 정리하거나 자재를 주문하거나 작업 입지를 작성하거나 작업 입지를 제출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라는 것은 남아있는 수량이고 자재는 그 물건을 만드는 원재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 일이 끝나면 작업 일지, 오늘 무슨 일을 했어요? 라는 것을 써서 상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직장 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직장과 관련되면 모임 관련 어휘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임과 관련된 어휘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송년회는 연말에 하는 행사입니다. 시무식은 연초, 그러니까 1년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행사를 시무식이라고 하고요. 송별회입니다. 송별회는 떠나는 친구, 이별을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야휴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밖으로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을 야유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송년회, 시무식, 송별회, 야유회, 동창회, 동호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땡땡땡 연합회. 연합회는 각각의 단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 때 우리는 연합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부모회, 우리 학부모회는 우리 아이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모임을 학부모회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 반상회는 우리 주소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을 반상회라고 하고요. 분효회는 여자들이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이는 모임을 분녀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족 모임 아시죠?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 그리고 부부 동반은 아내, 남편이 함께 가는 모임을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땡땡 연합회, 학부모회, 반상회, 부녀회, 가족 모임, 부부 동반 모임입니다. 자, 우리 그럼 또 1년에 한 번 또는 1년을 마지막 할 때 정기총회 또는 송년회를 엽니다. 거기에 우리 보통은 식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순은 순서, 그러니까 어떤 식의 순서를 말합니다. 일부는 회사, 기빈 소개 및 축사, 회장 인사말, 축하. 2부는 건배사 및 식사, 안내사항, 공지, 폐회사 등이 있습니다. 자, 일부 괴사는 시작이니까 시작하는 인사말, 그리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귀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행사를 모임을 하는 축하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축가는 축하하는 노래를 말하는 거고요. 자, 2부에서는 건배사, 우리 이때는 술잔이나 물잔을 들고 우리 서로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건배사라고 하고요. 그다음 폐사는 아까 전에 계사와 반대적인 개념이겠죠. 계사는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폐사는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보통 한국의 식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어휘들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배운 어휘를 사용해 한국의 직장 생활을 소개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어 문법 활용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법은 을 테니까 그리고 어떤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을 테니까, 두 번째는 어떤입니다. 그러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 테니까는 동사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다? 먹다, 먹을 테니까, 하다, 할 테니까입니다. 자, 동사에 사용을 할 때는 의지나 강한 추측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동사 을 테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형용사도 이야기를 합니다. 형용사 을 테니까는 강한 추측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실이 아닌 일에서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우리 내일은 휴일일 테니까 집에서 쉬세요. 내일은 휴일이니까 집에서 쉬세요. 내일 휴일 맞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이 아닌 일에서는 어떻다? 우리 을 테니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세사 소년회에서 할 인사말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강한 추측을 이야기합니다. 너 어떻다고?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 너에 대한 추측이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번 모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제가 다 준비해 놓다. 그냥 참석만 하면 돼요. 내가 해요. 어떻게? 내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내일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오후에 비가 오다. 우산을 가지고 가세요. 우리 내일 강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비가 올 테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을 테니까는 형용사 동사로도 쓰고 우리 동사에서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고 추측을 나타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어떤입니다. 우리 과거에 했던 경험을 회상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상에 대한 어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는 과거에 자주 항상 했던 일함이라면 어떤은 한 번, 두 번 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다 네, 과거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이번 가족 모임은 어디로 정했어요? 지난주에 자주 갔나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한 번만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갔던, 맞습니다. 가던이 아니라 갔던 한 식당으로 예약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국에 와서 여행한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얘기할 때 제일 좋았던 곳은 제주도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어제 메뉴 중에서 뭐가 좋았어요? 어제 어떤
어떤 비빔밥이 맛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은 던과 다른 형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이 어떻다?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다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일이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했어요.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떤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의 취업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근무 시간이나 근무 유형을 잘 알아서 한국 취업에 여러분이 도전하시고 한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자세한 것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